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제42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42장에서 노자는 도란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만물 부음이 포양, 충기이 위화, 인지 소오, 유고가 불곡, 이 완공이 위칭,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안는다. 기를 비움으로 조화를 이룬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고아, 과부, 죽정이 곡식이지만 이것은 임금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다. 도의 출발은 하나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것에서 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도생일, 도가 하나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둘로 분화가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둘은 음과 양, 시간과 공간, 부와 모, 영과 일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결합되어서 제3의 존재를 탄생시키고 이로부터 만물이 파생됩니다. 그래서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숫자이죠. 노자는 도라는 것이 복잡한 것에 있지 않고 이처럼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시작인 빅뱅도 가장 작은 점 하나에서 비롯되었죠. 핵폭탄을 만드는 원리인 핵분열과 핵융합처럼 가장 간단한 것에서 가장 파괴력이 큰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나무 조각 하나로 시작하는 도미노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음과 양은 태극기의 중앙에 있는 태극 문양에서 보듯이 서로를 등에 쥐는 동시에 서로를 가슴에 안습니다. 이 태극 무늬의 음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둥근 쪽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들의 실체가 비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음과 양은 자신에게 속한 에너지를 완전히 비움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자식, 즉 제3의 존재를 낳습니다. 그래서 만물 부음이 포양, 충기이 위화,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안는다. 기를 비움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양과 음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서 생명의 물질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39장에도 나왔듯이 그래서 왕은 자신을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인 고과 불곡, 즉 고아나 과부, 죽쟁이, 곡식이라고 지칭합니다. 나머지 구절을 마저 보시겠습니다. 고물혹 손지 이익, 혹 입지 이손, 인지 소교, 아역 교지, 강량자 부득 기사, 오장이 위교부. 그러므로 사물은 덜면 보태고 보태면 덜게 된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도 역시 가르친다. 강한 대들보는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 나도 이것을 내 가르침의 어뜸으로 삼고자 한다. 손지이익, 즉 드러낸 후 보탠다는 문장은 비운 후에 생명을 탄생시키는 도의 원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나치게 강한 대들보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부러지는 것처럼 강력한 법과 물리적 강제력만으로는 사회 질서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밀어붙이기식의 통치는 공동체의 균열을 발생시키죠. 물처럼 유연한 리더십만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30살이었습니다. 뭘 시작해도 늦지 않을 젊은 나이였기에 잡스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광야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애플을 능가하는 IT 기업을 만들어서 복수를 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잡스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넥스트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의욕처럼 성과가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잡스를 꽃피우게 한 것은 픽사였습니다. 루카스라는 영화사를 인수해서 픽사로 이름을 바꾼 잡스는 디즈니랜드와 손을 잡고 토이스토리를 제작했는데요. 그게 대박을 터뜨렸죠. 이를 계기로 픽사는 기업 공개를 단행했고 잡스는 픽사 지분 80%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으로는 12억 달러, 애플 공개 때보다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잡스가 떠난 후에 애플은 데스크톱 출판 분야에서의 일시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편하게 앉아서 고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혁신은 없었고 서서히 저물어가는 평범한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애플은 다시 잡스에게 손을 내밀었죠.
잡스는 애플을 떠난 지 11년 만에 다시 애플에 복귀했습니다. 직원들은 돌아온 천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잡스도 새롭게 변했습니다. 복귀한 후 첫 일성으로 잡스는 직원들에게 앞으로 자신을 CLO라고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CLO란 Chief Listening Official, 즉 최고 경청자라는 의미인데요. 과거에는 자신을 꽉 채우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을 비우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복귀한 후에 잡스는 이러한 리더십 전환을 바탕으로 아이팟과 아이폰, 아이패드와 같은 최고의 혁신 제품들을 잇따라 히트시켰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냈지만 또다시 애플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강한 잡스는 중도에서 부러졌지만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한 잡스는 죽음이 그를 데려갈 때까지는 애플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